자, 우리 앞에서 두 영상에서 뭘 배웠어요?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상담이 뭐고 피부관리실의 상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죠? 상담실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상담실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과 어떻게 앉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깨끗하고 조용하고 외부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그 다음에 자격증들을 비치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상담사의 자세가 어때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1것들을 앞에 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문 동기를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객이 방문을 왜 했는지 방문 동기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상담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방문 동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문 동기. 자, 방문 동기의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자, 방문 동기 경로가 어떤 게 있어요? 자, 고객의 입소문인지, 지인 소개인지, 전단지, 혹은 매체, SNS인지, 온라인인지. 자,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요런 두 가지라면,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뭐 지인의 소개이긴 하겠지만, 입소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라고 해서 그 누군가에게,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어, 이 소문을 내준, 그 다음에 소개해준 분에게, 그 분에게 해줬던 관리 내용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개를 해준 사람의 관리를 같은 걸 받기를 대부분 원해요. 같은 관리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어느 분에게 소개를 받고 왔는지를 알아야, 어떤 관리 때문에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바디 전신을 받았었는지, 뭐, 피부를 받았었는지를 알아야, 어떤 관리를 원하시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은요, 이건 다 광고잖아요. 자, 어떠한 광고로, 우리 매장에 고객의 방문율이 상승을 하는지를 알아야 광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어떤 광고를 했을 때 우리 매장에 고객이 많이 들더라. 그러니 나는 이 광고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단지 같은 경우는 뭐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단지죠. 그래서 뭐 전단지 안에다가 뭐 전단지 가지고 오시면 뭐 10% 할인 뭐 이런 거들 하죠. 그 다음에 TV, 라디오, 잡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해요? 프랜차이즈 대형 업체에서 많이 하죠. 프랜차이즈 대형 업체에서 많이 하죠. 자, SNS. 자, SNS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실 같은 경우는 뭐 비포 애프터 혹은 화장품들 요런 것들을 글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체험단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써준 글로 홍보를 하던가, 자, SNS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화장품도 됐고, 옷도 됐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에요. 키워드, 이메일, 배너. 그래서 왜 네이버 같은 데에 뭐 어디 맛집, 뭐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방문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된다. 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무조건 무슨 뭐 오산 피부 관리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치지 않아요. 어떻게 쳐요? 뭐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이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단어들이 들어가죠. 뭐 오산, 뭐 미백, 혹은 오산, 여드름.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검색했던 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했더니 뭐 네이버에 뭐 오산에 미백 관리 잘하는데 쳤더니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미백을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 전단지 내가 요번에 광고한 전단지에는 피부관리 10%도 있고요. 뭐 피부관리 10% 할인 행사도 있겠지만 뭐 복부관리 30%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때 돌렸던 전단지 내용이 그 사람의 방문 동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선택을 할지 방문율에 따라 광고 선택의 이유도 되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검색명이나 전단지 할인 행사 어떤 품목이냐를 보고 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방문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방문 동기와 관리 목적 파악이에요. 자, 이 사람이 피부 관리 때문에 왔는지,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러 온 건지, 바디 관리 때문에 온 건지, 심리적 안정, 정신적 이완 때문에 온 건지. 자, 피부 관리라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피부 관리 하나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응? 자, 미백이 있을 수 있고요. 주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드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탄력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필링을 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모공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중 피부 관리 중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 그거를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 고객의 피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성 피부 개선 같은 경우는 뭐 지루성 피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여드름도 들어갈 수 있고 홍조나 예민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바디 관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일단 부위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겠죠? 등도 있고요. 하체도 있고요. 복부도 있고요. 팔 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것들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뭐 바디 관리 아니고 뭐 슬리밍 때문에 오신 건지, 바디 탄력 때문에 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 등드름이라고 해서 바디 여드름 때문에 오셨던 건지, 이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피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며칠째 잠을 못 잤고요. 뭐, 운동을 하고 났더니 어깨가 너무 쑤시고요. 온몸이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다? 림프 관리와 아로마 관리가 있죠. 자, 그래서 심리적 안정, 정신적 이완 때문에 오셨다면, 이제 요런 게 방문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 관리, 얼굴 관리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얼굴 관리 중에서도 어떤 거가 목적이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디 관리도 마찬가지 어느 부위에 어떤 걸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자, 피부 분석 목적 및 효과예요. 자, 피부 분석을 왜 해야 된다?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관리 방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 관리실에 오는 고객들을 보면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피부가 본인 피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은 피지량이 너무 많대요. 피지량이 너무 많대. 그래서 자기는 지성 피부래요.
근데 보면 이런 피부들이 대부분 건성 피부가 많아요. 수분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피지가 많게끔 느껴지는 이런 수분 부족 건성 피부가 많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자, 수분이 부족해서 피지량이 많아 보이는 거지. 진짜 피지량이 많지는 않더라. 왜냐면 우리는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뭐 18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20살이 되면 피지량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이때쯤 되면 피지량이 정말 많아서 지성 피부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고객이 정말 알고 있는 피부가 본인 피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 방법과 계획 수립을 하는 거다. 자, 피부 분석을 하는 방법은 문진, 견진, 촉진, 그리고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문진 말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세안하고 나서 당기는 게 얼마나 지속되세요? 뭐 화장을 하실 때 들뜨세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 견진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눈으로 봤을 때 피부 결이 어때 보이고 윤기가 있는지, 혹은 홍조가 붉은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촉진 만져보거나 눌러서 확인하는 거, 그랬을 때 피부의 탄력감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손으로 만져보는 거 말고요. 우리 왜 피부 자격증 과정의 준비물 보면 스파츌라라는 게 있어요. 자, 스파츌라로 피부를 살짝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긁었을 때 붉은 선이 생기겠죠. 근데 그 선이 생기는 게 얼마나 있다 사라지느냐, 혹은 그게 부풀어 오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피부의 예민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확대경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견진 육안으로 보는 거에 해당되겠죠. 자, 확대경 우드 램프는 눈으로 보는 거, 스킨스코프 요 세 가지는. 자, 견진법에 사용을 하는데, 스킨스코프 같은 경우는 왜 요즘에 카메라 이렇게 대고 보면 컴퓨터 화면에서 피부 상태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킨스코프라고 해요. 그리고 확대경은 알죠? 말 그대로 확대해서 보는 거에서 돋보기 같은 걸 피부에 대게 되면 모공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자, 이거는 측정기죠. 피부 pH 5.5 5.5 약산성을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분은 어느 정도인지, 수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서 고객의 피부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 피부 상담은요, 생활 습관, 식생활, 일상 업무 환경, 건강 상태를 조사해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그래서 생활 습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 식생활, 어떤 음식을 드시고, 뭐 야채나 과일, 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업무를 보시는 공간이 혹시 너무 건조하지는 않는지, 혹시 너무 춥거나 덥지는 않은지, 혹은 어디가 편찮으거나 뭐 당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한다. 왜냐면 이런 것들에 인해서 피부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할 피부 관리 방법 및 제품, 기기 사용 등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해 줘야 한다. 자, 고객님의 피부 상태가 뭐 건성이라 중성이라 지성이라 요번 피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건성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기 위해 초음파 기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기기를 사용을 할 때 수분감을 좀 줄 수 있는 히아루론산 앰플을 같이 침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초음파 기기는 진동으로 인해서 히아루론산 앰플을 조금 깊게
침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기미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백 관리를 진행을 할 건데 비타민C 제품을 이온토포레시스를 이용을 해서 비타민C를 침투를 함으로 인해서 비타민C가 미백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소 고객이 가진 피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이제 피부 고민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제, 건조한 거, 주름 미백, 뭐, 탄력, 뭐, 모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고객이, 느끼시는 뭐, 3가지 아니더라도, 피부, 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거세요? 피부 고민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야 고객이 뭐 어떤 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피부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 보면 자, 일단 피부를 분류해 볼게요. 어때요? 사진에 보면 피부에 윤기도 싹 돌고요. 그죠? 모공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피부에 탄력감도 가지고 있죠. 자, 유수분의 균형이 가장 알맞은 상태다. 그리고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촉촉하다. 피부결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있다. 그래 보이죠? 그 다음에 모공이 자꾸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약간 보인다. 모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코나 턱 같은데 T존 부위는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모공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 정도다. 잔주름도 없다. 주름이 없다는 거죠. 색소 침착도 없고 기미 주근깨 등 잡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피부 우리는 정상 피부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다. 자, 지성 피부예요. 자, 모공이 넓고 각질층이 두껍대요. 그래서 어때요? 모공이 넓죠.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곱지 못하고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다. 그렇죠?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돼 피부 표면이 번들거린다. 피부의 투명감이 부족하고 탁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거 남자 피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피지량도 많고요. 피부가 앞에서 봤던 사진과는 안색이 약간 다르죠? 윤기가 없고 그냥 번들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 거칠고 피부도 두껍고 근데 이런 피부의 특징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굵은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들은 보면 잔주름이 많고요. 아빠들은 이마나 팔자 같은데 굵은 주름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성 피부는 이러한 4가지 특징이 한 가지 더 굵은 주름을 가지고 있다. 자, 건성 피부. 대부분 이 피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쪽쪽쪽 갈라지는 자,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부족해 탄력도 없고요. 윤기가 없고 당기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이 당기는 느낌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악건성 피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거의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하는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피부결이 거칠고 유연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뭐 서걱서걱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잔주름이 잘 나타난다. 피부 표면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하고 메말라 보인다 해서 여기 피부 보면 어때요? 건조하고 메말라 보이죠? 위에 사진은 조금 뭐 좀 과장한 거라면 이건 진짜 사람 피부거든요. 어때요?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고 피부결이 이렇게 걸러져 있고 각질이 들떠져 있고 하얗게 그죠? 메말라 보이죠? 건조해 보이고 자 요런 피부를 우리는
건성 피부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 지성 피부는 굵은 주름이라면 건성 피부는 잔주름이 잘 나타난다. 자, 민감성 피부예요. 자, 피부결이 섬세하고 피부가 건조하기 쉬워 자극에 예민하며 각질이 잘 일어난다. 피부 조직이 얇고 붉으며 일반 화장품 성분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민감성 피부는 겨울에 보면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피부가 이렇게 붉어지는 걸 보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민감성 피부는 건성 피부보다도 훨씬 더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혈관도 잘 보이는 거고요. 피부가 이렇게 홍조가 되기도 쉽다. 그래서 이런 피부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 트러블, 부작용이 나타난다. 자, 여드름 피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일반적인 여드름이고요. 이게 화이트 헤드라는 거, 이게 블랙 헤드라는 거예요. 자,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의 홍조로 띄고 열감도 띄어요. 근데 화이트 헤드 같은 경우는 모공이, 그러니까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입구가 막히면서 안에 피지끼리 뭉쳐서 생긴 증상이고요. 얘는 입구가 열려는 있어요. 그 피지가 공기랑 만나서 까맣게 보이는 걸 우리는 블랙헤드라고 한다. 자, 보면 피부결이 거칠고, 왜냐면 지성 피부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여드름 피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결이 거칠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지성 피부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피지 분비가 많아 모공이 잘 막힌다. 자, 모공이 잘 막히는 거는 각질층이 두꺼워서요. 이 각질이 모공을 막는 역할도 함께 해요. 그래서 각질이 모공을 막고 피지 분비가 자꾸 되면서 이 모공 안에 각질이 쌓이고 피지가 뭉쳐서 여드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홍반염증을 동반한다. 얘기했죠. 여드름은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붉은 반응이 나고요. 그리고 어때요? 간혹 이게 발전하면 아프기도 해요. 누르면 나오진 않는데 아픈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열감도 발생을 시킨다. 자, 색소 침착 피부예요. 연갈색, 안갈색, 흑갈색 다양한 크기와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성의 경우 임신 전후에 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미백 관리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정상화가 돼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근깨, 그 다음에 기미, 얘는 검버섯이에요. 그래서 주근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생기죠. 주근깨 소녀에서 자, 요거는 대부분 선천적이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외선에 의해서 그리고 혹은 임신에 의해서 생기는 후천적 원인이다. 간혹 뭐 이제 필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검버섯 우리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소문에서 많이 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반점이다. 자, 건강한 피부 유지를 위한 관리를 조언을 해줘야 돼요. 자, 식생활. 그래서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너무 짠 거 먹거나, 혹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연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중요하고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식사를 자제한다. 다이어트의 개념도 있지만,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혈액 안에, 산성의 성분들이 끼임으로 인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이 있고요. 운동이 있고요. 또 수면이 있겠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오신다고 또 너무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하시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규칙적으로 주무셔야죠. 이러다가 학교에 오실 때 또 늦잠 주무셔서 학교 못 오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주 하지 마시고요. 또 흡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다. 또 신선한, 위에서 얘기했죠.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한다. 그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식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수면 습관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조언을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지금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다뤄봤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라 요번 이제 1주의 수업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주차부터는 조금 수업의 내용을 섬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온라인 수업으로 듣느라 좀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온라인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